앞서서 그 연구 관련해서 왜 중요한지 이제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그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오늘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우산과학기술원 조욱입니다.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정경원 담당님께서 제가 잘 어떻게 좀 매칭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죠?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약간 본인들의 미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통상 저희가 이렇게 저희도 이제 다른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좀 세미나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 연구하는 걸 막 주로 세미나를 해줘요. 학생들 다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누군가 부르면 제 연구하는 거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걸 얘기하지 말고 뭔가 다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 싶어서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저희 그래도 소개를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고요. 현재 연구원 4명, 박사과정 3명, 석박통합 9명을 데리고 지금 연구실을 꾸려나가고 있고요.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끊임없이 하는 건 그냥 세라믹 공학이에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전북대 출신 유혜린 씨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 유니스트 놀러 오면 선배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밥이라도 사주지 않을까.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 사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저 위에 로고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뭐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안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거든요. 보안에 걸려요. 근데 저 몰래 찍었죠. 내가 찍고 하다는데 여기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수원 그 디스타이스트라고 부르죠. 수원 그 본부의 헤드쿼터. 그리고 사진 찍은 이쪽이 이제 삼성전기예요. 전자하고 전기가 붙어 있는데 이제 요 차들이 뭐냐면 다 임원들 차예요. 임원들 차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 이거 제가 진짜 직접 찍은 거예요. 보시면 오전 6시 48분 임원들 저는 출근 완료. 7시 넘어서 출근하면 임원은 그날 결근한 걸로 쳐요. 삼성이 왜 이렇게 잘 돌아가나? 이런 문화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옛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시간 승부죠. 그죠? 시간을 오래 때우면 장땡이.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변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책들 참 많아요. 한 번 정도는 다 봤죠? 이런 책들. 그죠? 뭐 성공하는 사람, 그 화질이 되게 안 좋네요, 그죠? 네. 뭐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정리의 기적, 뭐 온갖 조술 다 있죠, 그죠? 내 인생의 뭐 어쩌고 자기계발서. 읽어보니까 어떻든가요, 자기계발서? 안 읽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보다 선배니까 그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자기계발서 정말 넘쳐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옆에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거나 꼭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죠. 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요. 혹시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에브람 발트 월트라고도 하고 폴란드 출신이라서 약간 독일어식으로 써놨는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생존자 편향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해요. 생존자 편향이라는 번역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때로 돌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폭격을 많이 했죠. 독일에도 폭격하고 일본에도 폭격하고 하는데 모든 출격했던 항공기가 다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존하는 이 항공기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두고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어요. 국가 가주로도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회자하는 좋은 사례가 바로 에브람 발트의 생존자 편향이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앞에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를 보고 성공한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왜요? 그게 바로 생존자 편향인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요런요런해서 아마 나는 성공했던 것 같다. 그렇죠. 오히려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최소한 저렇게 하면 실패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생존자 편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자, 100대가 출격이었어요. 돌아온 항공기들 다 전수조사를 해보죠. 그랬더니 생존하는 이 항공기 동체 총알을 많이 맞았을 텐데 동체에 맞은 총알 개수 평균이 1.73발이죠. 두 발이 약간 안 돼요. 그리고 엔진에 1.11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체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 더 많이 맞으니까 그죠?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바이트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다. 엔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존자 편향이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커진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역발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생존자 편향이라는 문제를 많이 가져다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정도 말이 역발상이라는 말 한마디로 돈을 몰아줄까요? 이 사람 말을 밀어줄까요? 물론 대답 앞에서 분위기 끌어올렸는데 그죠? 그래도 대답은 안 나온다 그죠? 앞에 잘했어요. 분위기 잘 끌어올렸어. 실제로 에브람 월트가 이걸 주장할 때 그냥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생존한 이 비행기들 가지고 판단하는 건 틀렸다. 격추된 비행기가 어디 맞고 죽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격추된 비행기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죠. 못 돌아오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거 개수 세어보려고 끝까지 적진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하나 배울 때 그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돼요. 항상 거기서 보이지 않는 너머에 있는 어떤 걸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뭐 복잡한 얘기는 안 할게요.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에브람 월트가 실제로 논문에 썼던 내용을 좀 쉽게 풀어가지고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논문을 냈어요. 이거 100대가 출격했는데 실제로 그 돌아온 거는 80대 20대는 못 왔어요. 20대는 격추된 거죠. 그리고 한 발만 맞은 게 20대 2발 맞고도 살아 돌아온 게 10대 이런 통계가 딱 나왔어요.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위별 피격 횟수가 나오겠죠. 여기 당연히 생존기니까 우리가 세번 나오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간단히 수식이 나오니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전혀 안 복잡해요. 그걸 알 필요도 없고 독립시행이 좀 맞는 거는 독립시행 오랜만에 듣는다 그죠? 독립시행 2번 한 거는 2발 맞고 온 거하고 같아야 된다. 저 그냥 수식을 풀어요. 그럼 대략 30발 나오고 역산해서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요. 역산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역산에서 나오면 이제 실제로 격추될 때 엔진을 맞아서 피격될 확률이 더 높다고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단하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재구성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그죠? 잘 나왔다 그죠 사진이? 저 찾아보고 반할 뻔했어요. 너무 그죠? 희미하게 나와가지고. 네네. 중요한 건 이 사람 사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 사람 찾는 구글을 해도 안 나오고 아무데도 안 나와 이 사람 사진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끼리 한 얘기구나.
옛날 제 대학원 있을 때 제 대학 실험실 동문이라서 사진들을 막 뒤져봤어요. 요게 딱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건늙었어요 이랬는데 지금은 궁극적인 그죠 승자죠. 이때나 지금은 안 변했어요. 요 사진에서 살짝 끊어온 건데 저도 옛날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안 믿기죠, 그죠? 이게 2004년이에요. 2004년. 이분은 지금 그 당시 이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상무셨어요. 박사학위를 하러 오셨던 분이죠. 예,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 여기 이분도 지금 담당까지 올라가셨지만 석사학위자예요. 박사 안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에 지금 실권자, MSC 사업부 실권자 2명도 한 명 더 높은 분은 학사, 그 다음 분이 석사예요. 박사까지 안 올라가도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이런 데 생각이 그래서 죄송한데 예. 박사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만의 유니크니스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 해볼 거예요. 이분들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여러 질문이 여러 나온다 그죠? 사진 꺼내놓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갈릴레오죠. 이건 다 알죠 그죠? 다빈치. 이분 아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 좀 크리피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외계인같이 좀 생긴. 누군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아요? 화학과가 좀 있더니 아는구나. 네. 이분이 아보가드로예요. 이제 오늘 이후 이분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분이 누군지 알죠? 뉴턴이죠. 아직 뉴턴. 물론 요즘 세대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지 몰라도 지금 그저 우리 과학의 역사를 볼 때 한 300년 이상 이미 지났는데도 항상 회자되는 천재들이죠. 말 그대로 천재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분들 중 한 분이 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하죠. 저도 안 됐는데 그죠.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돌다 보면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물리학회가 열렸는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름들 한번 봐봐요. 어마무시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따 다 참석했어요. 이게 슈레딩거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로렌츠, 큐리, 막스 플랑크 온갖 유명한 사람들이 다 여기 참석했죠. 이런 데서 보시면 이런 데 닐스 보어는 그때 완전히 학생 수준이었어요. 저 구석에 찍혀있죠 그죠? 그만큼 20세기 초에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놀랍죠? 그 앞에 한 300년 동안 200년 남짓 동안 4-5명 나왔는데 천재들이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요. 다 참석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와 신기하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20세기 초보다 지금 21세기 초 세상은 더 변했는데 왜 우리는 천재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오지 않는 걸까? 라는 의견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그죠? 안 가져요? 네. 저는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자 이런 데서 그냥 저는 약간의 그런 힌트를 얻어요. 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총 2001년에 나왔는데 우리 슈렉이라는 영화죠 그죠? 이 영화가 드림웍스라는 회사를 디즈니급으로 만들어주는 획기적인 영화였어요. 그 당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반전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보통은 그죠? 마법에 걸린 공주가 사랑하는 자기 구해주는 왕자를 만나서 키스를 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는 그 반전 하나로 드림웍스라는 회사를 거의 디즈니급으로 만들어요. 디즈니가 밀리기 시작했죠. 픽사까지 붙어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잘 나갔죠. 거의 한 10년 디즈니가 뒤질 수 없죠. 그래서 요게 나와서 또 디즈니 완전히 드림웍스를 눌러버리죠. 저거는 모르는 사람 없죠. 저거는 왜 디즈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애니메이션이 됐을까요? 이건 반전 확실해요. 반전. 이건 뭘까요? 예뻐서. 예?
예뻐서 아, 예, 이쁘면 다 용서되나? 아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 히트를 친 거는 지금까지 수동적이었던 주인공들, 여자 주인공들 다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이건 능동적인 주인공으로 바꾼 거죠. 그 한스 뭐 이런 애들이 다 바보로 나오죠. 남자가 다 바보로 나와요. 너네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게 우리 퍼블릭 크라이티스하고 연결되면서 일학 히트작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그죠? 원래 주인공이 누군지 알죠? 원래 주인공은 얘예요. 얘인데 레리코라는 노래 때문에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희한한 애니메이션인 거죠. 이게 원래는 아나가 주인공이에요. 아나가 제가 보면 그죠? 스스로 노력해서 막 모든 걸 변경시켜가는 뭐 변화시켜가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이미지, 디즈니가 원했던 이제 강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얘였는데 이 언니는 나이트부터 모든 재능을 다 타고나가지고 그냥 노래 한번 빵 잘 터뜨려가지고 올라갔죠. 그죠? 그렇긴 한데 자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뭐 약간 억지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세상을 바꾸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 본인만의 그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확 바꿔버려요. 이것도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이디어 하나로 이렇게 올라서더라.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 되죠. 왜 지금은 천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사실은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천재예요. 과거에 그 사람들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 교육 수준이 높고 다 천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색깔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업적인 거하고 인구수 굉장히 관계가 있죠. 인구수가 보세요. 180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요 시기예요.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0점 몇 초 단위로 인도에서 아기가 막 태어나고 있죠. 그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과거에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있었죠. 노동집약적인 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고 머리가 조금 되는 애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천재로 남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까 4차 산업혁명까지 봤잖아요. 그 혁명들을 거치면서 노동집약적인 직업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직업군이 훨씬 많아지는, 그러니까 소량 다품종이 돼버린 거죠. 일종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고 좀 머리 좋은 애가 튈 수 있는 사회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이 각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새로운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20세기 초에 아까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 당시 왜 그게 가능했냐면 그 전에 아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만 하면 그냥 새로운 발견이고 뭐만 하면 뭐냐 벙벙 터지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걔네들이 해놓은 거 공부하기도 힘들어. 그건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방금 전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100m 세계 신기록의 변화 추이예요. 얘가 좀 이상하게 정신 나간 놈이죠. 그래서 우사인 볼트 얘가 갑자기 탁 튀어나갔는데 과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20세기 초에 천재들이 나오기 쉬웠던 게 그전에 한 게 없어. 아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면 계속 새로운 게 터지는 거예요. 뭐만 하면 새로운 게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냥 뛰기를 시작하니까 그때는 뛰면 그냥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힘들어지죠.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식 수준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커요. 지금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딥스페이스에서 뭐가 있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거는 과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근에
뭐 AK9 99인가? 초전도 사기 있었죠, 그죠? 그거 아직 사기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안 돼. 그 사기예요. 리만 가설이 틀렸다라는 말이나 아니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그러면 일단 걸르세요. 그건 무조건 사기예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시간이까지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고. 그게 왜 사기냐면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서. 일단은 그게 주저자인 오모모 교수가 원래부터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나오자마자 사기인 줄 알았어 그거. 어쨌든 저한테 검증했거든요. 제가 그 검증하는데 그 표면 효과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어쨌든 이게 초전도체 그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크리티컬 템퍼처가 변하는 걸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초반에는 급격히 올라갔죠. 이게 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는 물리적인 이유도 있고 항상 뭐든지 그래요. 처음 시작은 쉬운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야, 너무 암울한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걸 잘 얘기해 주는 게 Hype Cycle for Technology라고 쳐보면 그냥 나와요. 구글 같은 거 쳐보시면 뭐든지 그래요. 처음에 테크놀로지가 트리거 될 때 딱 시작 나타나면 바로 올라가요. 그냥 그런 거죠. 손만 뻗으면 막 가지에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그런 시기.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기 시작해요. 픽을 딱 찍고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얼마나 깊이 떨어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떨어져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뒤에 그게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학계에서 뭐가 탁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튀어나오면 그 학계에서 하는 연구가 계속 지속되려면 산업이 따라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학계에서는 논문용 연구만 하고 있고 산업체에서는 그거 필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스매치가 많아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고 이거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방금 학문적인 그런 어떤 발전도 똑같아요. 처음에 20세기 초반에 물리학이 처음 시작될 때, 제대로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이 시작될 때, 붐! 일어났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쯤 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 교과서에 남지는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연구자 혹은 그런 개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여기서 오셨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스타트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 문턱을 조금 넘었나? 그렇죠? 조금 넘었다고 하죠. 보통 우리가 넘었다고 하는데 더 넘어가면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리는데 지금 애매한 시기예요. 자본이 뭔가를 이끌어가는 시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은데 자 여러분들이 각각이 다 천재라고 했잖아요. 과거에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하는 게 반도체 프로세스 이거는 MSS 프로세스 가져온 것 같은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각 분야에 천재가 돼야 된다. 근데 각 분야에서 천재가 된다는 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우리 그죠? 뭐 적당히 써놓고 뒤에 딱 유명한 사람 이름 딱 갖다 붙이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진짜 했다 안 했다. 자, 우리 잘 아는 아저씨죠, 그죠? 우리 과학계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운빨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긴 똑똑했지만 우리가 인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똑똑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 스위스 특허청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발명한 거 제일 먼저 보죠. 그럼 뺏겨가지고 논문 쓰고 이런 좀 야비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자 수학도 못했어요. 야시는 수학도 잘 못해가지고 수학자가 옆에 있었어요. 아이들 얘기하면 옆에서 수학자들이 막 풀어줬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하면 보통 상대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게 타임이 변수로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로렌츠 변환이라 원래 있던 식이에요. 그 식을 이해한 것뿐이야 자기는. 아 이게 시간의 절대성이 상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구나. 그랬을 뿐이에요. 제가 이분보다 못한 사람이 까니까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미디어나 혹은 책이나 이런 데서 읽는 것들 중에 과대 포장된 것들이 많다.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저에게는 정말 제가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딱 읽으면 아시겠죠? 우리가 서머다이내믹스 연력학 안 배우신 분 있어요 여기? 연력학 배웠죠? 손을 안 든다는 거는 그죠? 내가 배웠는지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배우긴 배운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연력학, 클래시컬, 그러니까 고전 연력학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티어리다, 피지컬 티어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동의하세요? 우리 정규교과에 들어가 있죠, 연력학 여기도. 다 못 피해 가겠다, 그죠?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카르노 사이클, PB는 NRT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거 기억 속에서 이 말에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감동이 밀려와요? 저는 이 말 딱 보자마자 와 정말 그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벅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이렇게 멋진 말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제에 답 정말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걸 보고 벅차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 누구하고 가족이든 부모 형제든 부모 형제가 가족이구나. 부모 형제든 애인이든 뭐 누구든 누구하고도 해서는 안 되는 알기위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하죠. 보통 1번 뭐예요? 네? 정치. 좋아요. 정치 절대 안 된다, 그죠? 2번 종교. 이거 답 다 나오네. 예. 그죠? 종교, 정치. 3번 뭘까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종교, 정치, 돈. 세 개의 공통점. 싸운다. 그게 공통점이죠, 그죠? 무조건 싸움으로 끝난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돈은 조금 이상한 얘기 같고 저는 종교하고 정치는 절대 주변 분들하고 아argu하면 안 돼. 왜?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절대. 예? 절대적인. 절대적이면 argu해도 되죠. 답이 있다는 거니까.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둘 다. 신념. 그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념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대화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돼요. 이 두 가지 주제는. 그런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주제가. 그런 주제가. 뭘까요? 예? 화학? 전 연력학이라고요. 얘기하고 있는데. 연력학도 화학에 들어가긴 하죠. 일정. 연력학. 서머다이내믹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서머다이내믹스가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남지도 않고 그리고 잘못 배웠다고 하면 교수님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 순간 이후 오늘 이 시간 이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연력하게 안 떠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고 가설이 있어요. 우리 학문에는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이 되죠. 법칙이 뭘까요? 누가 정해 주실 분 있나요? 이상하게 공대생들한테 정의해달라 그러면 정의할 수 있는 공대생들이 잘 없더라고. 정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공대생. 법칙이 뭐예요? 정해진 거. 예, 그렇죠. 맞아요. 증명이 필요 없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그걸 법칙이라고 그래요.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론은 뭐예요? 그런 거 같고 맞는 거 같고 증거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티어리예요. 조각조각 증거는 있는데 결정적인 게 없으면 티어리라고 해요.
하이포테시스는 뭘까요? 가설. 나만 믿는 거.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 거. 그게 가설이에요. 증거도 없고 내 생각이 그럴 것 같다. 자, 연력학 1법칙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뭐 에너지 보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네, 뭐 좋아요. 에너지 보존이 증명 필요 없이 그냥 확 믿어져요?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 믿어지세요? 그래서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예요. 법칙인데 법칙을 법칙으로 못 받아들이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법칙이 뭐예요? 이거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상품권 주잖아요. 아까 없다고 확인했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 증가예요. 저거 서로 하죠 지금, 그죠? 또 질문 받을까봐 크게 말 못한다고요. 엔트로피가 뭔데요? 믿어져요? 그냥 증명 필요 없이. 그렇지, 엔트로피는 증가해야지. 그럼 믿어져요? 그걸 못 믿는데 지금까지 연력학 1, 2법칙 해놓고 그게 법칙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수식만 풀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연력학 1, 2법칙만 있으면요 뒤에 건 다 그냥 설명돼요. 저절로. 근데 1, 2법칙은 뭐라고요? 법칙.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면 왜 이게 법칙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1법칙. 우리가 뭘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죠? 배설을 하게 될 거고 남은 거는 그죠? 쌓이죠. 이게 1법칙이에요. 에너지를 인풋을 넣어주면 아웃풋이 있겠죠. 워크이 있겠죠. 그 차이 값은 쌓이는 거예요. 재료 내에. 기간 내에 쌓이는 거죠. 그걸 우리는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증명 필요 당연히 넣으면 나오고 쌓이겠지. 그 이상 있어요? 그게 1법칙인 거예요. 이제 1법칙이 이해되죠? 왜 그걸 법칙이라고 부르는지?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2법칙이 근데 뭐예요? 이게 어려워지죠, 그죠? 아, 2법칙, 델타 S,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뭐예요? 깔끔하게 정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엔트로피? 무질서도. 무질서도가 뭔데요, 도대체? 항상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이 왜 이 법칙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어요. 버스를 탔어요. 앞에 계시는데 버스를 탔어요. 한 명이 앉아있는데 승객이 예쁘장한 언니가 딱 한 명이 앉아있어요. 그럼 굳이 그 옆에 가서 앉을까요? 안 앉죠. 왜 안 앉는 그게 안 앉아요? 뒤에서 봐야 보이는. 우리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한 줄이 쫙 비어있네?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에 앉을 것 같아요? 옆에, 손잡이 옆에 딱 앉아요. 다음 들어온 사람 저 끝에 앉아요. 그 다음 들어온 사람 굳이 이 옆에 와서 앉을까요? 중앙쪽에 앉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건 증명할 게 아니잖아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상태. 확률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걸 우리는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볼츠만이 그렇게 해석을 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진공 챔버가 있어요. 한쪽에 가스를 채워놓고 딱 잠궈놨는데 이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증명하고 뭐 할 필요 없죠? 뭐 일 가겠죠, 그죠? 언제까지 움직일까?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움직일 거 같죠, 그죠? 알잖아요, 여러분. 이 법칙이에요, 그게. 이쪽으로도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몰릴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을 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낮을 뿐이에요.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 절로 갈 것 같은데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법칙이에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연력학을 다시 볼 리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넘길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달라 보일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르샤트르의 원리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 법칙이에요. 그거는 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가겠다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학문을 지식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좀 남들과 다르게 공부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뭔가 배우는 지식이 있으면 이게 법칙인지 아니면 이론인지 아니면 가설인지, 법칙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믿을 수 있게끔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센 얘기를 해서 가벼운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이 작품 누가 그린 작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뭐 색감 뭐 이런 게 왠지 그죠?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아요, 색감이? 그죠? 인상파 작가의 그림이라는 느낌이 딱 오죠? 누굴까요?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충 한번 불러봐요, 그냥. 밀레. 왠지 만종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삭 죽는 막 이런 느낌이 좀 나죠? 제목이 뭘까요? 세 글자예요. 아는 사람 없어요? 어디 가서 그 얘기했더니 유기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굴이 그 편견이죠, 그죠? 첫걸음이라는 작품이에요. 첫걸음. 애기 아빠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걸 내려놓고 나온 애기의 첫걸음을 보는 장면을 그렸다고 해요. 밀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이 작품. 그죠? 색감 좋죠. 이 작품의 이름은 뭘까요? 자, 뭐 앞에 나왔으니까 첫걸음이겠죠, 그죠?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속으로 담고 있는 말 그냥 하면 돼요. 누가 그랬을까요? 예? 딸이 그렸다고요? 아마 속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얘기를 못할 뿐이겠죠? 빈센 반 고흐죠. 고흐의 작품이에요. 딱 색감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정신병 아니면 왜 이렇게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표절이죠. 50년 뒤에 그렸어요. 밀레가 그리고 나서 50년 뒤에. 물론 팔려고 그린 건 아니겠죠. 그냥 밀레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연습 삼아 그려봤을 텐데 이게 세상에 나올 줄 몰랐겠죠. 근데 표절작인데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밀레 원본하고 고흐의 이 표절본하고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이게 더 비싸요, 이게. 이게 더 비싸요. 여러분들 1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표절을 하더라도 더 유명해지는 사람. 왜 이게 더 유명해졌어요? 이 고흐만의 풋프린트가 있는 발자국이 있잖아요. 이 사람만의 마크가 있어요. 이 사람의 붓터치. 시원시원하죠, 붓터치가? 그리고 사용한 색감. 자신만의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절까지도 이겨버리는 이 놀라움, 여러분들이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개를 다시 한 번 더 비교해드리면서 세상에나 표절작이 더 비싸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도 일어난다. 즉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하는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자기 것으로 그걸 소화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이걸 펼쳐내느냐, 그게 모든 게 달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